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인데요. 여상규 의원 바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어제 안녕하세요. 조국 후보자의 간담회는 지켜보셨습니까? 예,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방적인 조국 후보자의 주장에 불과하지요. 음, 그냥, 꼭 그 진실을 밝혔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네. 증인도 없고 또, 야당 의원들이 이 청문을 하는 그런, 자리였어야 마땅한데, 예. 그냥 자신의 입장, 자신의 생각, 그리고 모른다고 일관하거나 이런 그 셀프 해명 네. 그런 거 가지고 의혹이 해명되었다고 볼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 가운데 좀 자세히 소명이 되고 의혹이 해소된 부분은 전혀 없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예, 본인의 주장만 가지고는 예. 해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수집한 여러 증거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런 증거 자료들에 의하면 그 조국 후보자의 해명이 얼마나 거짓이고 네. 가식인지 여부를 예. 충분히 저희가 입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님 입장에서도 일단 청문회가 일단 무산된 거에 대해서 많이 아쉽겠네요. 아쉽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청문회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무산이 됐는가에 대한 문제를 좀 짚어야 되는데 예.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저것 떠나서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의 전략 실패 아니냐 이런 진단도 오늘 조간에 나오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그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고 네. 이러면서 예. 그 수사 중인 사람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청문을 과연 할 수 있느냐. 네.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청문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만은 네네. 그러나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 가족 마지막까지 문제가 된 조국 후보자의 가족 증인 채택 문제 아닙니까? 네네. 그것까지 포기하면서 청문 일정을 조정해서 다시 열자. 그리고 일정 조정이라는 것도 원래 법에 정해진 5일간의 여유, 네. 말하자면 증인에 대한 송달 기간 5일을 포함해서 그렇게 그 후로 청문 일정을 잡아서 청문을 열자 이렇게 주장했지만은 네. 순전히 민주당이 처음에는 조국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한 사람이라도 채택할 수 없다, 네. 죽어도 채택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경직된 태도를 보이다가 네. 그걸 저희 당이 포기하니까 그 뒤에는 이제 청문 일정 조정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바람에 청문 자체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예.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인용을 하면서 질문을 드렸던 전략 실패라고 하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어제 오전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 그러면 예. 가족 가운데 이래서 배우자라든지 모친 증인 출석도 포기하겠다라고 이제 그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차라리 그걸 일찍 예를 들어서 주말 때 이럴 때 그러니까 미리 선언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안 받을 수 없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결국 끝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예. 타이밍 선택이나 이런 데서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지적도 가능은 하겠지만은 네네. 사실 조국 후보자 가족들은 핵심 증인입니다. 네네네. 모든 의혹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핵심 증인을 처음부터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네. 그 의혹을 해명하고자 하는 게 청문인데 네. 그런 핵심 증인은 끝까지 나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 가족은 한 명도 안 된다고 버티니까 네네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청문을 열기 위해서 그런 가족 핵심 증인인 가족의 증언마저도 포기하면서 청문을 하자고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 정도로 가름하도록 하고요. 앞으로가 중요한데 어제 의원님께서 야당만의 청문회라도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이쪽하고 좀 얘기가 되겠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신 건가요? 바른미래당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이라도 안 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네. 가능한 방법으로 청문 절차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바른미래당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야당 의원만으로
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 실시계획 채택에 대한 안건 의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가 가능할지 이게 문제라서 네. 지금 저희가 어떻든 추진은 하나 뭐 그렇게 그 지금 당장 뭐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뿐이지. 바로 그 점인데요. 지금 그 예. 야당만의 청문회라도 열려면 그 법사위가 열려가지고 청문 계획서가 채택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오늘 중이라도 혹시 그걸 시도할 계획이세요? 시도할 계획이고요. 예. 제가 오늘도 그 10시에 네. 법사위 소집을 할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지금 의결 안 정도수 되면 네. 안 되면 청문 형식은 못 갖추더라도 예. 의결 정족수가 안 돼가 청문 형식은 못 갖추더라도 법사위라도 열어 가지고 네. 야당 의원들만을 소집해서 법사위를 열어서 네. 사실 어제 조국 후보자가 한 셀프 해명,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탄핵을 말하자면 반박을 네. 할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어제 그 조국 후보자의 그 대국민 기자 간담회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대국민 고발 간담회를 열 것이고 방송사에 생중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건 지금 법사위 차원입니까? 당 차원입니까? 현재 당 차원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청문 절차는 저는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안건 조정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 증인 조정과 청문 일정 조정을 위한 접촉은 그 계속되고 있고요. 네네. 이것은 청문 절차의 진행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청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재송부 이제 청와대에서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되면 아직은 이제 기간은 살아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청와대에서 재송부 요청 기한을 며칠로 잡아서 이제 요청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희가 이제 그 민주당 간사인 송기현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는 송기현 의원은 보통 평균 3일이었다 이 점을 강조를 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인터뷰했던 강기정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하루인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며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은? 정말 참 한심스러운 일인데요. 네.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엄청난 의혹들 그리고 검찰 수사까지 벌어지고 있는 파인데 그런 의혹들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런 의혹들이 뭐 해명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감춰지게 하는 방법은 빨리 임명하는 것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와대에서 재송부 요청 기한을 그렇게 뭐 하루니 뭐 3일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청와대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문회가 민주당의 정말 그 목련 보이콧으로 지금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문회를 다시 여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그 기한은 지금 그런 의혹투성이인 조국 후보자를 오늘 내일 임명하면 뭐합니까? 장관 노릇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국민을 위해서라도 의혹을 해명하는 데에 지금 앞장서야지 의혹을 덮기에 급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물론 그 재송부 요청 기한이 며칠이 될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그 기한 안에서 어떻게든 청문회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가족을 그 증인에서 빼겠다라고 어떤 역제안 들어갈 여지도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러니까 어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떤 선언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동생이라든지 전 재수 씨라든지 이런 가족이 아직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동생이나 뭐 무슨 전 재수 씨 같은 그런 가족이 아니라 그런 친척들까지도 친인척들까지도 전부 필요 없다.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그런 친인척들에 대한 증인 요구는 전부 다 철회하고 오로지 객관적인 뭐 대학 교수라든지 뭐 이런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만 불러서 청문하자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언제 당 안에서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당 안에서 했고요. 당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거를 당이 좀 미리 왜 안 받았을까요? 그거를? 오늘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한번 가정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청문회가 이제 뭐 열릴지 안 열릴지 이제 지금까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다음인데요. 예. 만약에 어떤 그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예.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냐면 지금 바로 해임 건의안 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전언이 있는데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사실 제가 문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네. 이런 의혹투성이 검찰 수사 중인 사람을 예. 다른 장관도 아닌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네.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되고 짐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야당이나 예. 국민들이 이미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의혹들을 굉장히 깊게 보고 있는데 네. 그런 국민들을 다 무시하고 임명한다는 것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네.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단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오히려 네. 임명하면 아주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예. 야당들은 물론 나서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인정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네. 그 검찰청에 굴려다니는 법무장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 취급을 저희가 안 할 겁니다. 대우를. 아무튼 그러면 해임 건의안 제출입니까? 아니면 특검제 도입 주장입니까? 어느 쪽으로 가실 계획이세요? 어느 쪽이든 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여의치 않으면 예. 저희는 특검 도입을 요청할 것이고요. 예. 그리고 불법적인 임명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이런 의혹투성이 또 위법을 하고 있는 사람을 법무장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해임 건의안도 당연히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 현재 검찰 수사는 그런 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뭐 굳이 앞으로 좀- 특검 얘기까지 꺼낼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특검 얘기 안 꺼냅니다. 그래서 그래요? 검찰 수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예. 오히려 그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그런 여권, 청와대 이런 쪽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네. 것들은 저희가 강력히 이 탄핵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좀 약간 좀 그 핀트를 좀 돌리겠는데요. 어제 이제 그 기자간담회 과정에서도 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사법개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개특위도 활동 종료가 되고 그 안이 지금 법사위로 넘어온 거 맞죠, 의원님? 맞습니다. 예. 자, 그 법사위원장으로서 사법제도 개혁안 처리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당연히 의논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사법개혁은 네, 그 기왕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말인데 네, 그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는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내세운 개혁안이라는 것이 네, 지금 전부 그 패스트 트랙을 타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본인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공은 국회로 넘어와 있고 예. 그리고 여야 간의 협상에 의해서 어떤 내용을 법에 담을 것인지 예. 이것들은 앞으로 정해질 문제지 예. 조국 후보자가 거기에 뭐 감나라 대추나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제 근데 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자도 바로 그런 점을 그 환기를 시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검찰과 경찰의 조정 문제라든지 예. 이런 어떤 또 그러니까 자신이 만약에 법무장관이 된다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아주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아니 그런데 이미 법무부의 안은 네. 법무부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패스트 트랙에 태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박상기 장관이 이미 조국 후보자가 말하는 모든 내용을 법에 담아서 국회로 보냈고요. 네네. 그래서 조국 후보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본인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네. 본인이 무슨 할 얘기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 사법제도 개혁안이 이제 90일 안에 예. 법사위에서 어떻게 좀 여야가 합의 처리될 가망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의원님? 사실 사법개혁안은 그렇게 큰 이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그래요? 손질은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 문제는 선거법입니다. 지금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이 선거법은 우리 자유한국당은 결사 반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되면 네. 원래 이건 내각 책임제 하에서는 가능한 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제 하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을 내각 책임제로 바꾼 뒤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대통령제 헌법 바꾸기 전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포기하든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여상규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